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한 새내기입니다. 나이는 32이고요. 10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요맘때 가을이라서 그런지 괜히 마음도 싱숭생숭하네요. 결혼을 맞이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데 올해는 왜인지 시어머니와의 신경전 때문에 후딱 지나가는 것만 같아 속이 상합니다. 울적한 마음이라도 기분 좋게 달래보고자 사연 채널에 제 경험을 전달해 보게 되었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올 5월 신부가 되던 그날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제가 딱 그 행복한 여자였으니까요. 결혼한다고 여기저기서 좋은 말 해주시고 덕담도 아낌없이 날려주는데 그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좋은 말을 들으며 결혼식을 치르고 나니 운수가 좋아 진짜로 잘 살 것도 같았고요. 그렇게 걱정이랄 것도 없이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서 식을 치렀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둘 다 직장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이지만 남편보다 벌이는 괜찮은 편이어서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며 식을 꾸렸습니다. 입고 싶은 드레스도 골라 입었고 결혼을 하고 싶던 식장도 예약해다가 기다려서 식을 치렀고요. 남편이 같이 부담해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던 금액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답니다. 내가 사치를 부리려는 거니까 내 돈으로만 쓰겠다고 하고서는 최대한 저 혼자 제 돈을 써가면서 비용을 분담했죠. 그렇게 나름 결혼식 과정에서도 돈 부담을 알뜰하고 정확히 계산해가면서 식을 치렀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들이었음 다 남자한테 사달라고 졸랐을 일들인데 저 혼자 자기 돈을 써가며 결혼을 치른 곳에 대해 기특하단 말까지 해가며 고마워했고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저희 결혼에 대해서는 큰 참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댁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부모님이 노후 준비조차 되지 못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받겠다고 바라지조차 않았어요. 실제로도 아무 도움을 주지 않으셨지만 말로는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며 많은 축하를 해주셨기 때문에 섭섭한 건 전혀 없었고요. 반대로 저희 친정에서는 아빠가 모아뒀던 퇴직자금을 통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딸 결혼하면 주려고 모아놨었다며 꼭 받아주라고 하시는 바람에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을 받았습니다. 아직 아까워 쓰지는 못하고 나중에라도 친정 부모님 모시고서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갈 때 써보려고 저축만 해놓은 상태네요. 이렇게 결혼하면서는 최대한 자립적으로 시댁으로부터는 어떠한 도움 하나 받지라는 채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일단 조그마한 아파트로 구에다가 들어왔고요. 제가 일찍부터 자취를 시작하며 가지고 있던 가전제품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그대로 신혼집에 들고 왔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해온 건 정말 별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 그 어떤 불만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어차피 제가 결혼하면서 들고 오지 않았으면 버려야 했던 아까운 가전제품들이었으니까요.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자며 아끼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고자 남편이랑도 충분히 상의하고 의논해서 내린 결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간의 사소한 의견들이 꼭 시어머니 앞에서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 아무리 부부가 서로 완벽한 만족을 하며 내린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끼어들게 되면 꼭 문제덩어리인 결정이 되어버리곤 했던 거죠. 결혼도 그렇고 신혼집 가구 들이는 것도 그렇고 결혼 후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게 되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집들이를 할 겸 시부모님을 초대한 날 제가 차려낸 밥을 잘 드시는가 싶더니 아니 근데 말이지 라는 말로 본격 불만 토로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결혼 때 일부터 시작해서 신혼집을 구하고 꾸미는 때까지 불만을 가득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불만이라는 걸 가지고 계실 줄이라곤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참 그렇더라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봤으면 자기가 웨딩드레스를 사겠다고 돈을 턱 낼 생각을 하나 싶어서 말이지. 여자 키가 센 것도 같은데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라고 하시면서 제가 남편보다 키가 세서 걱정이라는 뉘앙스를 참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나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건지 말씀을 하시면서도 한마디를 더 보태야겠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한 번씩 살펴보셨답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리둥절하고 있으니 네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됐고 이미 결혼을 했는데 어쩌겠니? 라고 하며 혼자 대화를 마무리 지으며 끝을 내려 하셨죠.
저는 아직 어머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를 한다 한들 불쾌해진 기분이 다 풀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똥을 투척하시고서는 뒤처리조차 해주지를 않으려 하셨습니다. 얼마나 존중받지 못한 기분이 들었는지 몰라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여서 불편함은 더욱 컸었고 아직 완전하게 가족이라는 생각도 채 하지를 못하는 와중이었는데 시어머니와의 거리감이 확 느껴졌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제가 자신의 말에 기분이 나빠하는 티를 낸 게 불쾌하셨던지 더욱 자주 이런 식의 대화를 꺼내시면서 저하고의 기싸움을 하려고 시전하셨어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말이죠. 저희 엄마가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그냥 요리만 잘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리를 한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 관심도 많고 취미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기저기 요리 수업 같은 걸 많이 듣곤 하셨습니다. 대학 동창분들이나 동네 아주머님들하고 같이 조그마한 베이킹 수업 같은 것들도 재미삼아 자주 들으러 다니셨고요. 그렇다 보니 할 줄 아는 것도 많으셨고 식당에서나 만들어질 법한 대단한 음식을 배워오셔서는 만들어주고 싶다며 저랑 남편을 자주 불러주셨어요. 요리 수업을 하면서 만들어온 음식을 나눠주겠다고도 자주 불러주셨고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친정으로 꽤나 자주 갔었습니다. 그게 막 매일마다 눈뜨고 들리는 정도는 당연히 아니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몇 주에 한 번씩 시간이 나면 엄마가 만들어 놓으신 음식을 먹으려고 식사 때에 맞춰서 가곤 했죠. 저는 이런 일상을 너무나 즐겼었답니다. 친정 부모님을 보는 것도 좋지만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결혼하고서는 무지하게 그립더라고요. 원래 자취를 해서 저도 혼자 요리는 곧잘 만들어서 먹곤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집에서 엄마가 꼬박꼬박 해주시던 밥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자주 친정엄마랑 통화를 하며 연락을 주고받았었고 그렇게 집에 가서 밥까지 얻어먹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도 제가 하는 요리는 가끔 간이 싱거운데 장모님이 해주시는 건 진짜로 밖에서 사 먹는 것처럼 너무 맛있다면서 친정 가는 길을 즐거워라 했고요. 저희 남편이 정말 성격이 두리뭉술하거든요. 쓴소리 한번 잘 내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저를 사소한 것에서도 많이 배려도 해주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도 제가 친정 가는 걸 좋아하니 마찬가지로 즐거워라 해줬고요. 그렇게 친정에 가면 오히려 저보다 더 편안해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잘 놀았어요. 대화도 잘 받아쳐 가면서 말이죠. 그러니 저로서는 남편 걱정이 되려고 하다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내 부모님과 너무 거리를 두지 않고 잘 지내주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꼭 친정에 가기 전에는 남편에게 의사를 먼저 물어보며 제 딴에도 배려를 해주려고 했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가고 싶다고 해주는 바람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친정을 들렸습니다. 그렇게 꽤 잘 지냈어요. 한참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이 말이죠. 그러다 지난 추석에 시댁을 가게 되며 분위기가 또 껄끄러워졌어요. 명절이니까 시댁을 갔고 가서 시어머니 옆에 꼭 붙어서는 명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종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제사 자체를 지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제사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고 명절이 되면 그냥 부모님 모시고 친인척들 만나 가벼운 모임을 가지는 게 전부였어요. 한마디로 명절은 긴 휴가 같은 것일 뿐이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새로운 가족의 환경도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명절 요리라도 열심히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잘 못 만들 게 뻔하니 열심히라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를 돕겠다고 제 옆에 와서 같이 나무젓가락을 들더라고요. 전을 뒤집기라도 하겠다면서 말이죠. 그 바람에 시어머니가 아주 기겁을 하며 남편을 뜯어 말리셨습니다. 일만 하고 와서 힘들 텐데 뭐하러 제사 음식까지 같이 하냐면서요. 둘이서 해도 충분하다는 소리를 몇 번이고 반복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둘이서 하면 하루 종일 걸릴 일인지라 남편이 좀 도와줘도 될 법했는데 말입니다. 속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얼마나 꽁했었는지 몰라요. 나도 밖에서 일을 하다가 제사 음식을 만들러 집에 온 건데 내 걱정은 안 해주시는 건가 싶어서 속이 상했죠. 하지만 남편이 이런 제 마음을 알아줬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제 젓가락을 뺏어 들더니만
방심하듯 말을 툭 던졌습니다. 뭐, 나 이거 장모님 하는 거 옆에서 자주 봤었어. 라고요. 그리고는 순간 모두에게 정적이 흘렀답니다. 남편은 단지 저희 집에서 엄마가 요리를 하는 모습을 자주 봤기 때문에 요리에 자신이 있다고 말을 한 것이었지만 시어머니께는 그렇게 들리지 않은 것이었죠. 어머님이 바로 정색을 하며 묻더라고요. 네 장모님이 이거 만들어줬니? 니들 처가부터 추석 지내러 다녀왔니? 라고요. 저희가 시댁에 오기 전 친정부터 들리고 왔다고 오해를 하신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부릅 뜨면서 제게 쏘아대듯 질문을 하셨고 저는 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평소에 엄마가 남편한테 맛있는 걸 해주신다고 집에 불러주셨는데 그때 남편이 요리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라고요. 누구 하나 잘못한 것도 없고 장모 사위가 서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잘 산다는 말이었기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뭔가가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문제가 있으시더라고요. 뭐해서 꽁하신 건지 기분 나쁜 걸 숨기지 못한 채 뾰루통 하시더니만 급기야 남편이 가져간 제 젓가락을 도로 빼서 들었습니다. 그리곤 그걸 다시 저에게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둘이서도 충분하니까 넌 나가! 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당장 부엌에서 나가지 않으며 폭발을 하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강한 압박을 주는 발언을 하신 시어머니는 정말 남편이 눈치를 보며 부엌을 나가자 그제서야 조금 참을만 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전을 붙이셨어요. 그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격하고 있었던 저는 참을 수 없는 황당함에 몸둘 바를 몰랐으나 참았습니다. 참는 게 전부였습니다. 결혼하면 왜 다들 부처가 되나 싶었더니만 저도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질대로 말을 뱉어냈다가는 누구 하나랑 머리채로도 자꾸 싸워야 할 것 같은데 상대가 시어머니란 사실은 저를 너무 작게만 만들었어요. 그러니 일단 참는 게 최선이겠다 싶었고요. 하지만 그 후 시어머니는 유독 더 자주 제 남편에게 연락을 취해 오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죠. 남편이 또 처가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장모님이랑 잘 지내는 것 같은 아들이 꼴보기 싫으셨던지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굳이 전화를 해서 집에 잘 도착을 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TV를 보고 있던 바람에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너 지금 영상통화 가능하니? 라는 소름 돋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남편이 집에 정말 도착을 한 건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까지 하려고 드셨어요. 저희 친정이 무슨 죄수들만 가는 감옥도 아니고 그렇다고 몹쓸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우범지역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친정을 벼랑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장소로 여기며 추궁을 하고 드셨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한 번은 울컥 한 번 또 했었네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로부터 내 친정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누구보다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결혼 후에 서로 잘 지내주시길 바랬고 그렇게 모두가 화목하기만 한 가정을 꿈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 친정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잘 지내왔었기 때문에 시댁 또한 자연스럽게 그리 어울려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어려울 것이라는 걸 시어머니의 태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완전히 틀렸다는 걸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옆에서 들으며 인지했죠. 참 암담하고 우울했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가 보여서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제가 있는 앞에서는 웬만하면 시어머니 얘기는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으려고 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희 친정엄마가 밥을 먹으러 오라면서 부르기라도 하면 누구보다 좋아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 다 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저를 위해서는 친정을 매일이라도 가주겠다는 자세로 얼른 장모님 음식 또 먹고 싶다. 이번 주는 장모님이 뭘 배우신대? 라고 하면서 저희 엄마를 언급해주기도 했어요. 괜히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나면 장모님은 어디 아프신 곳이 없냐면서 약이라도 필요하면 말을 하라고 빈말이라도 건네줬고요. 또 다가오는 11월에 저희 엄마 생신이 있는데 벌써부터 깜짝 선물을 준비하겠다면서 열심히 선물 목록을 만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마터면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걸 새삼 뼈저리게 느낄 뻔했는데요.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남편을 보니 그래도 결혼을 할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감정으로 복잡하게 살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서 안 될 말씀을 하셨거든요. 몇 주 전 월요일이었던 날 저희 엄마가 가을 전어를 한아름 샀다면서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불러주셨던 날이었습니다. 월요병을 극복하라면서 맛있는 거 다 깔아놓을 테니 와서 먹기만 하라고 남편이랑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이 월요일이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피곤해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퇴근하고 장모님 댁에서 보자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어쩌겠어요. 먼저 배려해주고 가고 싶다면서 조화를 해주는 남편을 따를 수밖에요. 가서 엄마가 준비해주신 전어도 먹고 일석삼조였죠 뭐. 그렇게 남편이랑 각자 퇴근을 하자마자 친정 엄마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가보니 엄마는 이미 상차림을 다 완성까지 해놓으신 바람에 저랑 남편이 할 거라고는 간단하게 손을 씻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그렇게 딱 전어 몇 점만 집어먹었을 뿐인데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 핸드폰으로 말이죠. 진동이 울리자마자 남편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구나 싶었던 바람에 말소리를 더 크게 뱉어냈는데 저희 아빠가 진동 소리를 들으셨는지 자신의 핸드폰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선 누구 핸드폰이냐고 진동을 확인하라 물으셨죠. 그렇게 남편은 의도치 않게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로 호주머니에 있었던 핸드폰을 꺼냈고 화면에 시어머니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눈빛까지 흔들려 했어요. 이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거죠. 그리곤 불안에 떨면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남편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며 순식간에 식탁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으로 변해버렸죠.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을 내셨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라고 말이죠. 남편이 대답을 하려는데 이미 저희 부모님은 수화기 너머로 그 말을 듣고서는 놀래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고 그걸 알아차린 남편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며 순식간에 식탁의 분위기는 얼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나 밖이라 전화 오는 줄 몰랐어 라면서 얼떨결에 처가댁에 왔단 말을 못한 채 거짓말로 얼버무렸고 집이 아니라 왜 밖에 있다고 말을 하는지 의중을 모르겠다는 듯이 저희 부모님은 아리송해 하셨답니다. 설마 사위가 처가댁에 오는 것조차 사돈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건가 싶으셨는지 걱정이 한가득이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말이죠. 아무도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태도를 상당히 놀라는 눈치셨고 저희 아빠는 이미 불쾌하다며 먹던 전화를 내려놓고는 가만히 남편의 전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그 바람에 더 긴장을 했어요. 가뜩이나 장인 장모님이 즐겁게 웃으며 회를 먹다 말고 말수가 적어지신 바람에 혹여나 자신의 통화 내용을 들으신 건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빠가 젓가락까지 내려놓고는 자신의 대화에 귀를 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미치도록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늘도 무심하시지요. 이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집에 안 들어가고 어디 갔느냐고 따지듯 물으시더니만 급기야 이 말을 딱 뱉어내셨습니다. 처가냐? 내가 거긴 멀리할수록 좋다고 했냐 안 했냐? 자고로 뒷간이랑 처가는 멀리해야 한다고 옛부터 조상님이 그랬다고 엄마가 몇 번을 말해 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어머님이 짜증내고 화내시는 바람에 목소리가 좀 컸었고 그걸 저희 부모님이 바로 옆에서 듣고 마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저도 놀랐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란 사람은 남편이 처가에 와 있는 걸 알면서도 누가 들을지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신 건가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아빠는 자리에서 말없이 일어나 부엌을 나가버리셨고 엄마는 앞에서 얼어붙어 저랑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발언을 예상했으면서도 기분이 나빠 절로 한숨이 나왔고 남편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제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다 말고
시어머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미친 듯한 사고가 시작되었어요. 엄마랑 아빠를 번갈아 붙잡으며 시어머니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데 엄마랑 아빠는 처음에 기분 나빠하긴 하셨으나 금방 푸셨습니다. 시어머니 입이 문제인데 제 남편이 무슨 잘못이겠나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 남편은 용서를 해준 저희 부모님의 은혜에 더욱 감탄이라도 한 듯이 집에 돌아갈 때까지 죄송했다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는 안쓰럽다며 저희 가는 길에 전어 남은 것까지 손수 담아주셨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풀린 것 같았어요. 엄마랑 아빠도 남편은 잘못이 없으니 괜찮다며 웃어 넘기로 하셨죠. 하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아니었고요.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장인 장모님 댁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냐고 말입니다. 저는 저대로 옆에서 씩씩대며 이번 일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혼자 짜증을 내고 한숨에 욕까지 섞어가며 다소 도발적으로 행동을 했고 남편은 제 행동 때문에라도 겁이 났던지 더 격하게 어머님과 다퉜습니다. 남편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남편은 격하게 소리를 쳤어요. 단 한 번도 그래보지 않았을 텐데 저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주니 어머님도 전화를 받는 내내 말을 못 이으셨어요. 당신 아들이 일해본 적이 없는데 와이프랑 장인 장모 편을 든다고 화를 내고 있으니 충격을 받을 만도 하셨죠.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리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전 그때부터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도발을 먼저 하신 만큼 저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뭔지를 똑똑히 보여드릴 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남편을 데리고 저희 친정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매일 퇴근하면서 남편에게 친정으로 오라 불렀고요. 그렇게 저는 무려 2주 동안 주말까지 포함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저희 친정으로 출근했습니다. 엄마가 안 와도 된다는 걸 굳이 남편을 불러다가 친정에 갔고요. 카톡 프로필에다가는 오늘 또 엄마 집 이라면서 매일같이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 사진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시어머니 속 뒤집어 놓는 꼴을 죽기 전에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격렬하게 최선을 다해 남편을 데리고 친정으로 출퇴근했답니다. 이걸 어떻게든 시어머니께 알리고 싶었고요. 결국 저는 하기 싫은 연락을 먼저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께 오늘 저희 집에서 이거 먹었어요. 라고 하면서 약오르시라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진과 함께 말이죠. 오늘 또 퇴근하고 저희 집에 왔어요. 엄마가 오늘은 이 비싼 거 대접해 주시네요. 라는 등 매일같이 남편이랑 친정에 왔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너무 맛난 걸 매일같이 먹고 있다고 보내면서 시어머니가 보내신 문자에는 하나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왜 연락을 하냐며 내 알바가 아니라면서 짜증을 부리는 대답만 줄곧 하시던 시어머니셨는데요. 그런 답장은 싸그리 다 무시를 한 채 제가 할 말만 앵무새처럼 해가면서 인증샷을 보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빠기치다 못해 뭐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싶으셨던지 결국 저를 먼저 차단해 버리고 마셨답니다. 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차단하는 경우는 봤어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먼저 차단하는 경우는 처음 봤네요. 어찌나 속이 사이다를 말아먹은 것처럼 시원하고 톡톡 쏘던지요. 저 진짜 하마터면 좋아주고 울 뻔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될 진상 며느리로 결혼한 해에 등극을 했어요. 어머님의 선 차단 덕분에 저는 이 상황을 마음껏 즐기면서 시어머니 없는 남편을 데리고 살게 된 걸 감축 중이랍니다. 이보다 더 감축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싶어서 몸둘 바를 모르게 행복하기만 하네요. 이걸 시아버지한테도 똑같이 해서는 시아버지까지 저를 차단하시게 만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요즘은 그 생각을 한다고 행복한 고민살이 중이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